우리가 시장이나 분식집에서 흔히 만나는 음식, 순대, 돼지 창자 속에 당면과 선지, 채소를 넣어 쪄낸 순대는 이제 떡볶이, 김밥과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길거리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대는 대체 누가 처음 만들었을까요? 몽골군이 전쟁터에서 먹던 음식이 한국으로 전해졌다는 이야기도 있고 중국에서 들어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과연 어디까지가 사실일까요? 오늘은 순대의 진짜 기원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순대의 뿌리는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갈까요? 놀랍게도 한국의 옛 기록보다 훨씬 앞선 시대부터 세계 여러 지역에서 순대와 닮은 음식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축을 잡은 뒤 고기만 먹고 피와 내장을 버리기에는 식량이 너무 귀했던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깨끗이 씻은 창자를 천연 용기로 사용했고 그 안에 피와 고기, 지방, 곡물을 채워 익혔습니다. 다시 말해 순대의 가장 오래된 조상은 특정 요리사의 발명품이라기보다 동물을 남김없이 활용하려던 인류의 생활 지혜에서 태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도 통조림도 없었던 시대에 고기는 오래 보관하기 어려운 식재료였습니다. 특히 가축의 피는 금방 굳거나 상했기 때문에 잡은 날 바로 이용해야 했습니다. 이때 길고 질긴 창자는 매우 유용한 재료였습니다. 창자 안에 피와 잘게 썬 고기, 지방, 곡물을 넣으면 흩어지지 않았고 물에 삶거나 불에 구워 한꺼번에 익힐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소시지와 순대가 가늘고 긴 모양을 갖게 된 것도 바로 창자의 형태 때문입니다. 현존하는 오래된 기록 가운데 하나는 고대 그리스의 서사시인 오디세이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기원전 8세기 무렵 성립된 것으로 보는 이 작품에는 지방과 피를 채운 창자 모양의 음식을 불에 돌려가며 굽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음식이 지금의 한국 순대로 직접 이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적어도 약 2800년 전부터 지중해 지역 사람들이 피와 지방을 창자에 넣어 익혀 먹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유럽의 블랙 푸딩, 스페인의 모르시아, 프랑스의 부댕 누아르처럼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다양한 피 소시지가 남아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서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도 비슷한 음식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돼지 피에 볼이나 귀리, 빵을 섞었습니다. 유목 지역에서는 양이나 염소의 창자에 피와 고기를 넣었습니다. 동아시아에서는 쌀, 채소, 두부 같은 재료가 더해졌습니다. 겉모양은 비슷하지만 속에 넣는 재료는 각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량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따라서 세계의 모든 피소시지가 한 곳에서 시작해 퍼졌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가축을 키우던 여러 사회가 비슷한 방법을 독자적으로 생각해냈을 가능성도 큽니다. 동아시아에서 순대와 비슷한 음식을 설명한 대표적인 옛 문헌은 중국 북위시대의 농서 제민요술입니다. 6세기 무렵 편찬된 이 책에는 양의 피와 고기, 지방, 곡물 등을 섞어 양의 창자에 채운 뒤 삶는 음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료와 조리법만 보면 오늘날의 피순대와 매우 비슷합니다. 제민요술은 농사와 가축 사육, 식품 저장, 요리법을 정리한 책으로 이후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생활 문화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록만으로 중국의 해당 음식이 어느 시점에 한반도로 들어와 곧바로 한국 순대가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비슷한 조리법이 있었다는 사실과 실제 전파 경로가 확인됐다는 것은 서로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순대의 기원을 검색하면 가장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몽골 기마군이 양의 창자에 피와 고기를 넣어 전투 식량으로 가지고 다녔고 고려에 들어오면서 순대가 전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몽골을 비롯한 유목민들이 가축의 피와 내장을 이용한 음식을 만들어 먹은 것은 사실입니다. 13세기 고려와 원나라 사이에 사람과 음식 문화의 교류가 크게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몽골식 내장 음식이 고려 음식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특히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과 북부 지방의 순대 문화가 유목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몽골군이 순대를 처음으로 한국에 전했다는 내용을 직접 기록한 고려시대 문헌은 현재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습니다. 몽골 음식의 이름이 변해 순대가 되었다는 설명도 널리 퍼져 있지만 국립국어원 자료에서는 순대를 고유어로 분류합니다. 현재 확인되는 옛 형태는 19세기 문헌에 등장하는 슌대입니다.
따라서 몽골 전래설은 흥미로운 가능성이지만 역사적으로 입증된 단 하나의 정답처럼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이렇습니다. 고려와 원나라의 교류가 한반도의 육식과 내장 음식 문화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지만 오늘날 한국 순대의 직접적인 시작점을 몽골군으로 확정할 증거는 부족합니다. 한국에서 순대와 비슷한 음식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시기는 조선시대 조리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순대와 같은 방식으로 만든 음식이 기록된 시기와 음식 이름으로 순대라는 말이 기록된 시기는 서로 다릅니다. 한국에서 확인되는 이른 기록들은 처음부터 모두 순대라고 불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자에 소를 채워 찐다는 조리법은 먼저 등장했지만 게장, 우장증, 도저장 등 서로 다른 이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1670년경 장계항이 쓴 음식 디미방에는 게장이라는 음식이 나옵니다. 개고기를 삶아 뼈를 발라내고 후추, 생강, 참기름, 간장 등으로 양념한 다음 깨끗이 씻은 게의 창자 속에 채워 오랫동안 찌는 방식입니다. 오늘날 기준으로는 낯선 재료지만 창자 안에 양념한 고기를 채워 익힌다는 구조는 분명 순대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은 한국 조리서에서 확인되는 가장 이른 순대형 음식 가운데 하나로 평가됩니다. 다만 원문에 적힌 음식 이름은 순대가 아니라 게장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1766년에 편찬된 증보살림 경제에는 우장증방, 즉 소 창자를 쪄서 만드는 방법이 나옵니다. 소의 창자를 깨끗이 씻은 뒤 다진 쇠고기에 양념과 기름장을 섞어 가득 채웁니다. 양끝을 실로 묶고 물에 직접 잠기지 않도록 쏟아내서 천천히 익힌 뒤 차게 식혀 말발굽 모양으로 썰어 초장에 찍어 먹었습니다. 비슷한 조리법은 빙어가기 시의 규합청소에도 실려 있습니다. 이때의 창자 음식은 오늘날 길거리에서 간단하게 사먹는 순대와 달리 고기와 꿩고기, 닭고기까지 넣어 정성스럽게 만드는 고급 음식에 가까웠습니다. 1830년대 농업생활서 농정회호에는 돼지 창자에 소를 넣은 도저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돼지 피에 참기름, 콩나물, 후추 등을 섞고 깨끗하게 씻은 돼지 창자에 넣어 삶은 뒤 초장과 함께 먹었습니다. 이쯤 되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피순대의 모습과 상당히 가까워집니다. 조선 사람들은 창자 특유의 냄새를 없애기 위해 여러 방법을 사용했고 피와 고기뿐 아니라 나물과 두부, 향신료를 더해 맛과 식감을 조절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순대라는 이름은 19세기 문헌에서 분명하게 확인됩니다. 조선 후기 조리서 시의전서에는 도야지 슌대와 어규 슌대가 등장합니다. 국립국어원이 제시한 순대의 옛말 역시 19세기의 슌대입니다. 이 말이 근대 이후 발음 변화를 거치며 오늘날의 순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순대와 비슷한 조리법은 17세기 문헌부터 확인되지만 순대라는 음식 이름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19세기라고 정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시의전서의 도야지 순대는 지금 먹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재료가 풍성합니다. 먼저 돼지 창자를 뒤집어 깨끗이 씻습니다. 숙주와 미나리, 물을 데쳐 다지고 배추김치와 두부를 섞습니다. 여기에 파, 생강, 마늘, 깨소금, 참기름, 고춧가루, 후춧가루를 넣고 돼지피와 함께 버무립니다. 완성된 소를 창자 안에 넣고 입구를 단단히 묶은 뒤 삶아냅니다. 당면이 없다는 점을 제외하면 오늘날의 전통 피순대나 고기 순대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한국 순대의 특징은 돼지 창자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의전서에는 민어의 불에에 숙주, 미나리, 쇠고기, 두부 등을 넣어 만든 어교 순대가 나옵니다. 함경도에서는 명태의 내장을 빼고 그 안에 곡물과 명태, 내장 등을 채워 명태 순대를 만들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오징어 몸통 안에 소를 넣어 찐 오징어 순대가 발달했습니다. 결국 한국 음식에서 순대는 특정 동물의 창자를 뜻한다기보다 속이 빈 재료 안에 여러 가지 소를 채워 익히는 조리 방식으로까지 의미가 확장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순대를 값싼 서민 음식으로 생각하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축을 잡는 날이 많지 않았고 창자와 피를 신선한 상태로 구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창자를 뒤집어 여러 번 씻고 수많은 채소와 고기, 양념을 다져 넣는 과정에는 많은 노동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순대는 집안의 큰일이나 잔치, 명절처럼 특별한 날에 만들어 나누어 먹는 음식에 가까웠습니다. 196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돼지나 소의 내장으로 만든 순대는 서민이 자주 사 먹기에는 비교적 비싼 음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분식집에서 파는 순대에는 왜 고기와 채소보다 당면이 더 많이 들어갈까요? 조선시대 순대에는 주로 고기, 선지, 두부, 숙주, 미나리, 김치, 쌀 같은 재료가 들어갔습니다. 당면은 조선 말기 이후 한국에 들어왔고 일제강점기 대규모 생산시설이 생기면서 여러 음식에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면이 순대의 주재료가 되어 대중화된 시기는 훨씬 뒤인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으로 봅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 한국의 양돈업이 성장하고 대도시에 큰 도축장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돼지고기 생산량이 늘어나자 이전에는 구하기 어려웠던 돼지 창자와 각종 부산물이 시장에 더 많이 공급되었습니다. 창자 가격도 내려갔습니다. 여기에 고기와 찹쌀보다 값이 싼 당면을 순대소로 사용하면서 순대를 훨씬 저렴하게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귀한 잔치 음식이었던 순대가 시장에서 누구나 사 먹는 음식으로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960년대 후반 서울의 남대문 시장과 동대문 시장에는 순대를 파는 노점이 등장했습니다. 1970년대가 되자 전국의 재래시장에서 순대는 빈대떡, 잡채, 튀김과 함께 인기 있는 술안주이자 간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당면 순대는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배를 든든하게 채워주었습니다. 빠른 산업화 속에서 도시로 몰려온 노동자와 서민들에게 뜨끈한 순댓국과 순대 한 접시는 지친 하루를 달래주는 음식이었습니다. 이 시기를 지나며 순대는 잔칫날의 특별식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서민 음식으로 완전히 이미지가 바뀌었습니다. 순대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1980년대에는 순대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공장도 늘어났습니다. 손으로 창자를 씻고 소를 채우던 방식에서 벗어나 기계로 일정한 크기의 순대를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장에서 만든 당면 순대는 보관과 운반이 편리했고 전국의 시장과 분식집으로 공급됐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디에서나 비슷한 모양과 맛의 순대를 만날 수 있는 이유도 이 대량 생산 체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장식 당면 순대만이 한국 순대의 전부는 아닙니다. 한국의 순대는 지역마다 창자의 종류와 속재료, 조리법이 다릅니다. 전라도 지역의 피순대는 당면보다 선지와 채소의 맛이 강합니다. 경기도 배감 순대와 충청남도 병천 순대는 고기와 채소, 선지를 풍성하게 넣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부 지방의 순대는 찹쌀과 곡물을 많이 사용하며 굵은 돼지 대창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의 농산물과 가축 사육 환경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순대 속에도 그 지역의 생활이 담겼습니다. 충청남도 천안의 병천 순대가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데에는 현대 산업의 영향도 있었습니다. 1960년대 병천 지역에 돼지고기를 가공하는 식품 공장이 들어섰습니다. 햄을 만들고 남은 돼지 창자와 부산물을 주변 주민들이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자 여기에 채소와 선지를 넣어 순대를 만들어 장날에 팔기 시작했습니다. 아우네의 장터를 오가던 상인과 여행객에게 순댓국은 저렴하면서도 든든한 한 끼였습니다. 이렇게 지역의 공장과 전통 장터가 만나 병천 순대라는 새로운 명물을 만들었습니다. 속초의 아바이 순대에는 분단의 역사도 담겨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함경남도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실향민들은 속초 청호동 일대에 정착했습니다. 이들은 돼지 대창에 찹쌀과 좁쌀, 선지, 고사리, 배추 우거지, 숙주 등을 넣어 고향에서 먹던 방식의 순대를 만들었습니다. 돼지 창자를 구하기 어려울 때에는 동해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오징어의 몸통에 소를 채웠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오징어 순대와 아바이 순대는 단순한 향토 음식이 아니라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고향을 기억하게 해주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순대를 찍어 먹는 양념도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과 중부 지역에서는 소금에 후추를 섞어 찍어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청도와 전라도 일부 지역에서는 새우젓이나 초장을 곁들이기도 합니다. 부산과 경상도에서는 막장이나 쌈장에 찍어 먹는 모습이 익숙합니다. 같은 순대라도 어느 지역에서 먹느냐에 따라 맛의 기억이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순대를 영어로 설명할 때
흔히 코리안 블러드 소시지라고 부릅니다. 창자를 껍질로 이용하고 그 안에 여러 재료를 넣어 익힌다는 점에서는 소시지와 같은 계열의 음식입니다. 그러나 한국 순대는 고기만 넣는 일반 소시지와 달리 선지, 쌀, 당면, 두부, 김치, 숙주 같은 재료를 폭넓게 사용합니다. 또 순대 자체만 먹는 것이 아니라 국밥, 볶음, 전골처럼 다른 요리로 발전시켜 먹는 문화도 강합니다. 순대는 세계적인 창자 음식의 한 종류이면서도 한국의 곡물과 채소, 양념 문화가 결합된 독자적인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대는 한자로 만들어진 말이 아닙니다. 국립국어원은 순대를 고유어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9세기에는 슌대라고 적었고 이후 발음과 표기가 변하면서 현재의 순대가 되었습니다. 다만 슌대보다 앞선 말이 무엇이었는지, 왜 이 음식에 순대라는 이름이 붙었는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몽골어의 특정 단어가 변해 순대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확정된 어원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피와 내장을 창자 안에 채워 익히는 음식은 고대 그리스와 유럽, 중국, 중앙아시아 등 세계 여러 지역에 오래전부터 존재했습니다. 동아시아에서는 6세기 중국의 제민요술에서 순대와 매우 비슷한 음식이 확인됩니다. 고려시대에는 몽골과의 교류를 통해 유목민의 육식 문화가 한반도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개와 소, 돼지의 창자뿐 아니라 민어, 불회와 명태, 오징어에까지 다양한 소를 채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19세기에 슌대라는 이름이 문헌에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순대를 만든 사람을 단 한 명으로 지목할 수는 없습니다. 순대를 만든 사람은 어쩌면 가축의 피와 내장을 버리지 않으려 했던 이름 모를 고대의 목축민이었을 것입니다. 또 오래된 중국의 조리법을 접하고 한반도의 재료에 맞게 바꾼 조선의 요리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돼지 창자에 두부와 나물, 김치와 선지를 넣어 가족의 잔치상을 준비했던 이름 없는 사람들도 순대를 발전시킨 주인공입니다. 값싼 당면을 넣어 시장에서 순대를 팔았던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상인들도 오늘날의 순대를 만든 사람들입니다. 순대 한 조각 안에는 수천 년에 걸친 인류의 음식 문화가 담겨 있습니다. 창자를 그릇으로 사용한 생존의 지혜, 피와 내장을 버리지 않았던 절약의 정신, 각 지역에서 나는 곡물과 채소를 조화시킨 한국의 조리법, 전쟁으로 고향을 떠난 실향민의 기억, 그리고 산업화 시대 서민의 허기를 달래준 시장과 포장마차의 풍경까지. 순대는 단순히 돼지 창자에 당면을 넣은 음식이 아닙니다. 시대와 지역에 따라 끊임없이 재료를 바꾸며 살아남은 음식입니다. 그래서 다시 묻겠습니다. 순대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순대를 처음 만든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계 여러 지역의 오래된 피소시지 문화와 동아시아의 창자 음식, 그리고 한국의 조리법이 오랜 시간 만나면서 오늘날의 순대가 완성되었습니다. 몽골군이 순대를 처음 전했다는 이야기는 흥미로운 설이지만 아직 확정된 역사적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먹는 당면 순대 역시 아주 오래된 원형 그대로의 음식이 아니라 1960년대 후반 이후 한국의 양돈업과 시장 문화 속에서 새롭게 태어난 현대식 순대입니다. 다음에 순대 한 접시를 마주한다면 그 안에 담긴 긴 역사를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은 순대를 소금, 새우젓, 초장, 쌈장 중 무엇에 찍어 드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순대와 먹는 방법을 남겨주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